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심층 분석의 여정은 쏟아지는 경제 뉴스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샅샅이 해부해볼 자료는 주식시장의 거시경제의 흐름부터 섹터별 전략, 그리고 파생상품 지표까지 아주 촘촘하게 엮어낸 전문 투자 리서치 리포트입니다. 맞아요.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깊이가 있거든요. 사실 이번 리포트가 특히 흥미로운 건 단순히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부터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2026년 코스피 6000 시대를 향한 전략적 변곡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코스피 6000 시대라.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네요. 그쵸. 근데 지금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리스크라는 아주 무거운 상수고요. 다른 하나는 AI 산업 내부에서 하드웨어 중심이던 돈의 흐름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역동적인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찌르고 또 방어하는 과정이 핵심이죠. 맞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할 건 역시 거시경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 발효 소식이 리포트 첫 장을 묵직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확실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파나 좌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철저하게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리포트 원문에 명시된 경제적 파급 효과만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정치적 맥락은 다 빼고 순수하게 시장의 숫자와 계산서만 놓고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이 관세를 시장이 일종의 예정된 노이즈 정도로 무덤덤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시장이 선만형을 좋아한다고 해도 말이죠. 당장 배터리나 석유화학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마진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죠. 네, 시장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리포트도 굉장히 예리하게 경고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시장 전체 지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아는 악재라서 방어력이 생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섹터별로 쪼개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평균의 함정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나 핵심 공급망과 직결된 배터리, 석유화학 품목들은 정말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유지하는 비용이 훌쩍 뛰어오르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맞습니다. 겉보기엔 지수가 잔잔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살벌한 관세 장벽이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방패, 즉 기회의 반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들 말씀이시죠? 네, 이미 미국 본토에 생산 공장을 떡하니 지어놓은 국내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 기업들이요. 위기가 곧 강력한 해자가 되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팔려던 후발주자들은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진입 장벽이 그냥 철옹성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미 미국 내에 자리 잡은 우리 기업들은 경쟁자 없이 시장을 독식하는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10% 관세라는 똑같은 비바람을 맞는데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그걸로 풍력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셈이네요. 비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시경제국 파트에서 우리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이 무려 1443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죠. 네, 1443.3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 중이죠. 과거의 시장 공식을 생각해보면 환율이 1,400원을 뚫었다. 이거 뭐 뉴스 속보 나고 외국인들 한국 주식 다 팔고 도망간다 하면서 패닉이 와야 정상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셀코리아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평온한 건지 솔직히 좀 의아해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한국 증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체질 개선이요? 네, 과거의 한국은 수출 지표 하나, 환율 10원 변동에 휘청거리던 수동적인 신흥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기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과거엔 환율 오르면 무조건 팔았는데 이제는 AI라는 타이틀 하나로 그 공식이 깨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손실이 나는 건 수학적인 팩트잖아요. 맞아요. 1,400원대 고환율로 오는 환차손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반도체 투탑 기업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실적 전망치가 그 환손실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다는 게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환차손을 무시할 정도의 실적이란 말이군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조금 소매를 보더라도 전 세계 AI 밸류체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한국 반도체를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 안 담으면 안 담으면?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된다는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와, 환차손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담아야 하는 퀄리티의 실적이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 실적을 이끄는 주도주의 진화 파트입니다. 네, 반도체 섹터죠. 리포트에 제시된 목표가 보셨죠?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숫자 자체가 주는 압도감이 대단하죠. 솔직히 처음 숫자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장밋빛 희망사항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는 이게 단순한 수사나 기대감이 아니라 철저한 실적 기반의 현실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요. 최근에 샌디스크,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 공매도 리포트가 터졌잖아요. 네, 시장이 꽤 출렁했었죠. 그거 보면서 이거 낸드 가격 이미 정점 찍은 거 아니냐? 반도체 사이클 벌써 꺾인다.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범용 메모리 시장만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낸드 사이클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파놓은 구조적 해자의 깊이입니다. 해자, 그러니까 기업을 지키는 성벽 주변의 연못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리포트는 삼성전자가 가진 범접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꽉 잡고 있는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아, 그 두 가지 무기가 사이클 우려를 방어한다는 뜻인가요? 네, 사이클의 하락 압력을 충분히 튕겨낼 수 있는 튼튼한 해자가 된다는 걸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과거의 PC나 스마트폰 시절에 단순 사이클 논리로 지금의 AI 반도체 시장을 재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AI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가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에이전틱 AI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AI는 초기 모델들처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와서 답변만 뱉어내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수동적인 형태였죠.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단순 학습을 넘어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추론을 하고 심지어 연속적인 행동까지 기획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하는 AI가 등장했다는 건 그 밑단에서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데이터가 폭발하면 결국 메모리가 필요하죠. 리포트는 이 에이전틱 AI의 등장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2차 슈퍼사이클을 폭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1차 사이클이 데이터 센터 짓고 GPU 사모으는 단순 인프라 구축기였다면 2차 사이클은 이 똑똑한 AI의 에이전트들을 실시간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폭발적인 팽창기인 셈입니다. 하드웨어가 멱살 잡고 끌려 올라가는 형국이네요. 하드웨어 기업들끼리의 합종 연행도 눈여겨볼 만해요. 리포트에 AMD와 메타의 파트너십이 언급됐잖아요. 네, 지분 교환 방식의 파트너십이죠. 이게 단순한 현금 거래가 아니라 워런트 계약을 통한 방식이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AI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현금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지분으로 결제하면서 강력한 동맹을 맺은 거니까요. 현금 유출을 막는 건 좋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균형 있게 다뤄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희석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워런트라는 게 결국 나중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잖아요. 나중에 메타가 이 권리를 행사해서 AMD 주식이 새로 막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주식수 증가로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리포트도 그 지분 희석 리스크를 분명히 동반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파트너십의 이면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하드웨어의 무서운 팽창을 봤으니 이제 수급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수급 전이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AI 젠틱 AI가 고도화되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게 도입되면요. 사실 이건 화이트 칼라 감원 우려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른바 AI 디스토피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이야기죠. 네,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전문 투자 리서치의 관점에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리포트는 이를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생산성 도구로의 폭발적인 진화로 재해석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비싼 AI 소프트웨어를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도구군요. 그럼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까요? 현금이 확실한 캐시카우라. 이 단어를 들으니 국내 증시에서 포트폴리오의 바벨 전략 파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금융주와 밸류 아파트죠. 리포트가 PBR 1배 미만의 억눌린 국내 은행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이라는 건 기업이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현재 시가총액보다 돈이 남는다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를 말하죠. 그동안 이걸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는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시점이 다가왔다고 봅니다. 바로 주주 환원율 60% 달성이라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60%요? 네, 특히 KB금융을 필두로 한 리딩뱅크들이 이 환원율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재평가가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리딩뱅크 중심의 홀딩 전략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포트폴리오 점검하기 딱 좋은 시점이죠. 방금 말씀드린 바벨 전략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역동적으로 팽창하는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코어로 중심에 두고요. 양 끝단 위성 자리에는 방금 말씀하신 묵직한 은행주, 그리고 변동성에 대비할 방산주를 배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상적인 투자 경험에 빗대어 보면 반도체만 들고 있으면 변동성 장세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멘탈이 녹아내리죠. 그럴 때 은행주와 방산주가 양팔저울의 추처럼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유용성을 발휘하는 게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아주 든든하네요. 자, 거시적인 숲을 봤으니 이제 현미경을 꺼내들고 트레이더의 시각에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리포트가 분석한 파생지표들입니다. 2026년 2월 25일 기준의 수치들이죠. 네, 국내 야간 선물이 894.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82% 상승했어요. 900포인트 돌파 모멘텀을 주시해야 하는 수치네요. 흥미로운 건 같은 날 미니 S&P 500은 6,903.75로 보합세였다는 겁니다. 미증시 보합 대비 한국 시장의 상대적 강세, 아웃퍼폼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리포트도 미니 S&P 500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한 박스권 매매를 권장하고 있어요. 원자재랑 채권 쪽은 어떤가요? WTI 크루드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5.6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군사적 긴장감이 있는데 유가는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라는 상승 요인과 공급 확대 우려라는 하락 요인이 팽팽하게 상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봐야죠. 113포인트 09.5를 기록 중인데요. 여기서 리포트가 짚어내는 의미는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즉 플래트닝을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와 장기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경기 전망에 대한 복잡한 심리가 녹아 있군요. 자, 이렇게 매크로가 복잡할 때 코스닥 시장의 기회도 언급이 됐어요. 무려 26년 만에 매물 공백 구간 진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매물이 텅 비어 있어서 로봇이나 2차 전지 섹터의 탄력적인 반등 가능성을 아주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죠. 하지만 기회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리포트의 마지막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 점검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리포트가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 지정학적 쇼크. 만약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유가가 급등하겠죠.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에이전틱 AI로 인한 화이트 컬러 실직과 소비자 심리 위축입니다. 셋째는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이죠. 이 세 가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항상 머릿속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자,
방대한 분석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의미죠. 맞습니다. 대중이 이런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단순한 일시적 소음으로 오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우량주를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의 기회가 온다는 게 리포트의 결론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벨 전략을 유지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오늘 논의를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 가치가 재편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생산성의 소유권이 인간에서 에이전트로 완전히 넘어가는 5년 뒤를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의 정의는 과연 지금과 같을까요? 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본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까요? 이 깊이 있는 화두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호기심을 항상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